한국의 문화를 주기적으로 까곤 하는 일본에서조차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등이 넷플릭스 1, 2위를 차지하며 한국 드라마만큼은 그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중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역시 한류 드라마 열풍이 불고 있어 중국의 리뷰 사이트 중 하나인 더우반에서는 한류 드라마가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슬기로운 의사생활, 스토브리그, 멜로가 체질, 나의 아저씨, 슬기로운 감방생활, 비밀의 숲, 시그널, 응답하라 1988, 미생 등 대부분의 드라마들이 평점 9점을 받으며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죠. 중국에서는 중화 사상이 심각하여 타문화는 깔보는 태도가 있음에도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속국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의 드라마에 대하여 이렇게 열띤 호응을 하는 것은 확실히 이례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국내 네티즌들은 그리 썩 좋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응답하라 나의 슬기로운 불시착 미생이 만들어지겠네. 이렇게 한류 드라마 이름을 모두 섞은 제목의 드라마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베껴간 짝퉁 드라마 혹은 예능 프로그램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드라마 상속자들과 별에서 온 그대가 성공하고 중국에서 역시 막대한 흥행을 기록하자 중국에서는 별에서 온 상속자들이라는 끔찍한 혼종을 만들었죠. 게다가 이 드라마는 한국에 수출한다는 계획도 발표해 국내 누리꾼들의 쓴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쇼미더머니는 랩 오브 차이나, 안녕하세요는 4대 명주, 윤식당은 중찬팅, 프로듀스 101은 우상연습생, 효린의 민박은 친해적 객잔, 미운 오리 새끼는 아가나 소자로 베끼는 등 한국 예능의 포맷뿐만 아니라 각종 포스터와 분위기도 거의 복붙한 수준의 카피 프로그램이 양산되었습니다. 이 중 수많은 프로그램들은 국제 포맷 인증 및 보호협회인 FRAPA에서 표절 판정을 받는 경우가 상당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여전히 표절을 숨쉬듯이 하고 있기에 국내 네티즌들은 중국에서 한류 드라마가 흥행하는 것을 보자 이것들 역시 조만간 표절이 될 것이라 예언을 한 것이죠. 중국의 만행은 이것에 그치지 않고 황당한 수준에까지 이릅니다.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인 겨울왕국, 이곳의 배경인 오스트리아 할슈타트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재될 정도로 아름다운 마을 광경과 자연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것마저 그대로 카피하여 마을 단지를 구성해 놨습니다. 심지어 파리 에펠타워,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워싱턴 백악관, 이집트 스핑크스 등 전 세계 수많은 곳의 랜드마크를 모두 그대로 짝퉁으로 만들어 자국의 곳곳에 세워놨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 수입을 올리고 중국이 곧 세계라는 생각을 자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죠. 일각에서는 어차피 저래봤자 누가 속냐, 중국인을 제외한 모든 세계인은 중국이 짝퉁 국가임을 알고 있다, 중국이란 나라 자체도 공산당이 정통 중국을 따라한 짝퉁 국가이지 않냐, 짝퉁은 짝퉁일 뿐이다, 평생 삼류에만 머무를 것이다 라며 중국의 만행을 적극적으로 막을 수는 없으니 그저 신경 쓰고 사는 것이 답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정말로 관망만 해도 되는 단계를 넘어섰다는 것에 있습니다. C19가 전세계에 퍼지게 되던 초기 미국이 아시아의 태평양 연안에 있던 항모들을 본토로 송환시키자 중국에서는 이때다 싶어 자국의 랴오닝함 전단을 출격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출격시켰던 랴오닝 항공모함과 전투기 역시 사실상 짝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 소련이 해체되고 난 직후 크림반도를 갖고 있던 우크라이나에는 소련의 핵심 해군 전력들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소련이 갖고 있던 유일한 부동항이 크림반도였기에 항공모함 등의 전투 자산들이 이곳에 몰려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때 당시 이것을 유지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처분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때 접근한 것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중국에게 항공모함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지만 중국은 항공모함을 해상 카지노로 개조하겠다며 설득했고 그것에 설득당한 우크라이나는 중국에게 이 항공모함을 판매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중국은 돌아서자마자 우크라이나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 항공모함을 개량하여 자신들만의 전력으로 삼게 됩니다. 그게 바로 랴오닝 항공모함이죠. 중국에서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수호의 전투기도 입수하여 짝퉁 전투기인 J-15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현재 랴오닝함 전단에 포함되어 있기에 지금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여 태평양에서 운용 중인 랴오닝함 전단은 짝퉁 항모 전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중국군은 전투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기에 비행 제어 시스템과 엔진 출력 개조를 엉망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J-50는 사실상 함재기로서의 기능은 개나 줘버린 실패작으로 전락해버렸죠. 이에 최근 중국에서는 미국의 스텔스기 F-35도 카피하여 짝퉁 스텔스기인 선양 FC-31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절치부심하여 제대로 된 짝퉁을 만들겠다는 심산인데요. 이것을 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대노하였고 그동안 중국이 베낀 미국의 다른 제품들도 언급하며 미중무역 분쟁 속에서 지적재산권 소유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이 직접적으로 받은 피해도 있습니다. 한국의 오리온 제가에서 출시한 초코파이는 한국을 넘어서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 등 수많은 국가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것을 사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짝퉁을 만들어 오리지널을 제껴버리는 만행을 저지르는데요. 중국의 다리식품은 2002년 오리온의 또 다른 상품인 카스타드를 카피한 단황파이를 출시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카스타드보다 3분의 1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오리지널 제품의 시장을 전부 빼앗아버렸죠. 그 다음으로는 굴지의 인기과자 초코파이 역시 그대로 베낀 짝퉁 과자를 출시하여 오리온 초코파이의 입지를 모두 빼앗았습니다. 당시 방부제를 넣지 않고도 1년 이상 보존이 가능한 오리온의 기술력은 중국에게 있어 매우 획기적이었고 이것에 더해 맛도 있으니 오리온의 과자가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인데요. 중국에서는 이러한 오리온의 과자와 상품을 모두 도용하여 오리지널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 그리고 연예인을 이용한 공격적인 TV 마케팅을 통해 업계 1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판매하는 유통망 역시 공격적으로 확장하여 현재는 전국 각지에 9만 개 이상의 창구가 있기에 오리지널 기업인 한국의 오리온은 과거의 영광을 잃어가고 있고 다리식품은 중국에서 굴지의 1위 식품 기업에 오를 수 있었죠. 또한 현재는 시가총액 659조로서 한국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2배 규모에 달하는 중국의 거대 IT 기업도 원래 한국의 짝퉁 기업입니다. 텐센트는 설립 당시 이스라엘 스타트 기업의 ICQ와 미국 온라인 업체 AOL의 인스턴트 메신저를 교묘히 모방한 QQ 메신저를 출시하여 중국 내에서 입지를 다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마땅한 수익 모델이 없어 고전을 면치 못했었는데요. 이때 텐센트의 눈에 들어온 것이 한국의 SNS 싸이월드였습니다. 미니홈피를 단장하기 위해 온라인 화폐인 도토리로 음악을 구매하고 아바타를 꾸미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서비스인 QQ쇼를 출시하여 말 그대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QQ 가입자들 역시 아바타를 꾸미기 위해 앞다퉈 캐시 아이템들을 구매하였기 때문이죠. 또한 이후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이 강타하여 한국에서 카카오톡 메신저가 득세하자 텐센트에서는 미국의 왓츠앱과 한국 카카오톡의 장점만을 교묘히 결합시켜 현지화한 위챗을 공개하였습니다. 이것은 서비스 개시 1년 만에 이용자 수 5천만을 돌파하였고 현재는 중국인 전체가 사용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수많은 이용자 수를 갖고 있기에 전 세계 랭킹 3위에 올라있죠. 텐센트의 질주는 이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이 전통적으로 지배해왔던 시장인 게임 역시 텐센트가 짝퉁 게임을 잇따라 개발하며 성장해왔는데요. 이제는 한국의 시장을 집어삼킬 정도로 거대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넥슨이 만들어 국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크레이지 아케이드의 그래픽 그리고 운영 시스템을 그대로 카피한 QQ탕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2020년 1분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모바일 게임은 허핑 징잉이라고 하는 서바이벌 게임인데요. 이것은 2017년 출시되어 전 세계로 휩쓸었던 한국의 배틀그라운드를 그대로 베껴간 짝퉁 게임입니다. 한국의 배틀그라운드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의 배틀그라운드는 적을 사살하여 끝까지 살아남는 서바이벌 게임인 반면 중국의 허핑 징잉은 그것이 중국 공산당 정서와 맞지 않는다 하여 테러를 진압하는 컨셉으로 바꾸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역시 이외의 모든 부분이 한국 게임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에 이 게임의 뿌리가 짝퉁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요. 텐센트는 한국 배틀그라운드의 개발사인 크래프톤의 지분을 상당수 인수하면서 이 모든 논란거리를 잠재우고 맙니다. 오리지널이 게임을 개발하는 데 들었던 막대한 비용을 아끼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내수시장 속에서 애국 마케팅을 이용해 성장한 후 오리지널 회사마저 집어삼키는 횡포를 저지른 것이죠. 텐센트는 한국의 게임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인기 고공행진 중인 미국 라이엇 게임즈의 LOL을 그대로 카피한 왕자영묘라는 게임을 출시하여 중국 시장을 재패해냈습니다.
출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억 명 이상의 사용자 수를 확보했고 지난 5월의 매출이 무려 2,500억 원, 1년으로 환산하면 매년 3조 원의 돈을 벌어다주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회사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회사인 라이엇 게임즈 역시 지분 전체를 인수하면서 짝퉁 논란을 회피했죠. 중국에서는 자국 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해외의 웬만한 콘텐츠들은 전부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국 내에서 그것을 모방한 것을 출시하여 중국 시장을 독점 후 막대한 부를 쌓고 자유시장을 추구하는 해외에 진출하여 생태계를 교란시키죠. 오리지널을 그대로 베꼈기에 크게 떨어지지 않는 퀄리티와 오리지널에 비해 심각하게 저렴한 가격을 갖고 있기에 이 짝퉁들은 오리지널을 쉽게 집어삼킬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행태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하여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드라마는 현재 넷플릭스 등의 OTT 서비스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OTT 플랫폼 서비스들이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할 때 그것의 혜택은 오롯이 IP를 지닌 한국의 창작업체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 이런 현상은 누구보다도 반갑지 않을 수 없는데요. 중국이 이것에 눈독을 들이게 된다면 제주는 한국이 부리지만 배를 불리는 것은 중국이 되는 처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짝퉁은 짝퉁이기에 중국이 짝퉁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작품들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퀄리티를 보일 테지만 앞선 텐센트의 사례처럼 중국이 막대한 자본을 이용하여 한국의 창작 회사들을 모두 인수해버린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실제로 헐리우드에는 이미 중국의 자본이 상당수 유입되어 영화 베놈의 경우 중국의 입맛에 맞게 많은 부분이 수정되는 굴욕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자유경쟁 체제 아래 K-팝과 K-드라마에서 경쟁 우위를 갖고 있어 미디어 콘텐츠 사업 부문에서 막대한 소프트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자유경쟁 체제를 철저히 파괴시키는 국가입니다. 앞으로 어쩌면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지도 모르는 시장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중국에 대한 긴장의 끈을 절대 놓지 말고 항상 견제하는 태도를 지녀 우리의 자산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